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너무 안 나아서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낫지 않고 있어요. 왜 은행원 영상이 안 올라오지? 이러실까봐 요즘 뭐 경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뭐, 나 금융 알못이다. 금알못. 금융을 전혀 알지 못한다.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뭘 가입해야 되고, 그런 걸 잘 모르겠다. 뭐, 월급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이런 댓글들도 좀 보이고, 인터넷에 좀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으면 어떤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지 워낙 디테일하게 상품군을 나눠놔서 뭐 보험도 들어가 있고 펀드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월급을 아주 세분화해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델림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뭐 사회초년생들에게 10년짜리 저축보험 솔직히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게 된다. 솔직히 현실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가입을 하라. 뭐 이런 글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예전 올린 영상들 중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가입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금액 있잖아요. 많이 넣으면 많이 모이고, 많이 받으면 좋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데, 모든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상품들을 모두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금을 어떻게 모을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우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뭐 결혼을 하실 거면 뭐 나는 결혼 자금을 얼마를 쓸 건지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몇 년에 걸쳐서 모을 건지 내 급여 상황에 따라서 제가 통장 쪼개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본인의 지출 패턴을 우선 보고 그거에서 이제 얼마를 최대한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 달 내가 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 그럼 5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이상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액과 계획을 세워서 모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모으다 보면은 본인의 소비 패턴이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줄이고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중기적이죠. 5년 정도면 보통 10년이 장기니까 중기적으로 본인이 이제 얼마나 그렇게 모을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선 가계부를 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지출 패턴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걸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돈을 써도 내가 이걸 쓰게 되면은 돈 이 정도는 이제 뭐 좀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짧게 3년 미만으로 이제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은행 상품이 제일 적합해요.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서 목돈이 생기면 예금으로 돌리고 또 적금 넣고 예금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이게 적금을 이렇게 묶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CMA나 MMF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투자형 상품을 하시는 게 낫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또 나중에 또 비자금 같이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50만 원, 100만 원을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본인을 위한 그런 비상금처럼 조금씩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길게 가실 거면 그런 저축보험이나 화재저축보험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실비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그 병원이나 치료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또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다쳤을 때 이제 병원비가 나오면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뭐 짜잘하게 2,000원, 3,000원짜리는 할 수 없지만 뭐 내가 만약에 뭐 다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뭐 다리에 뭐 금이 갔다 이래서 뭐 치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보험안 약관 안에서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그 비용을 청구하면은 기본적인 공제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청구하면은 뭐 20만 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건강보험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또 의외로 또 금액이 크다거나 비보험인 경우에는 그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런 실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질병이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넘어지셨는데 실비보험 그때서야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나서 차 내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은행에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실비보험이 가입이 가능은 한데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 확인을 했더니 다쳤을 때는 이제 뭐 6개월이나 뭐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가입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골절이나 이렇게 외상 기간이 지나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지 뭐 갑상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질병 관련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으면 특히나 더 고위험이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당뇨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이제 아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실비보험을 미리미리 좀 가입해 두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실비보험쯤은 하나 해두시는 게 좋고 손해보험 쪽에서 가입 많이 가능하세요. 뭐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뭐 KB 손해보험 이런 그래서 실비보험이 없으시다면 실비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중요하기도 하면서 잘 안 하는 거 노후 대비.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 넣는 돈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후 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유럽이나 이런 선진 문화권처럼 되게 복지에 대한 세가 저희가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이제 납부 금액은 적으면서 기간은 길어지니까 좀 부담이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입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하시라고 권하진 않고 저는 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목돈을 모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넣어서 나중에는 뭐 추가 납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나 더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뭐 처음부터 금액을 50박 이렇게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뭐 10만 원이든 좋아요. 조금씩 넣다 보면 쌓이고 또 그 돈이 없어도 내 생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 월급에서 10만 원 정도 부담이 안 되는구나 하시면 10만 원 올려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노후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이나 그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댓글에 어떤 분도 그런 이제 연금저축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서 높기는 한데 이게 보험 이율로는 솔직히 별 혜택이 없다.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하시는데 일반 적금이나 이런 투자보다는 확실히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그런 메리트가 크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금액이 좀 꽤 된다. 그런 연금저축 넣고 나서도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걸 넣는 부분이 꽤 된다 하시면 그냥 일반 뭐 연금펀드나 이런 거에만 넣지 마시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로 일부 이제 돌리시면 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뭐 회사에서 거래한 은행이나 뭐 회사하고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세액공제를 더 받으셔서 본인의 그런 이제 이자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진 않지만 현대의학이 주는 기대수명이 굉장히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보다 더 소득이 없이 살거나 적은 소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미래가 더 길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대한 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비혼족이나 뭐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특별히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급여 생활을 하시면서 월급 받는 생활을 하시면서 솔직히 결혼을 하지 않으면 별로 공제 혜택이 별로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배우자 공제도 안 되고 자녀 공제도 안 되고 자녀 양육비 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금융 상품들을 가입을 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간 납입액 400만 원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 이상 넣으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특히나 비혼족이신 분들이나 싱글이신 분들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궁금한 점들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댓글로도 자꾸 달려서 이걸 빨리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도 영상이 좀 길긴 한데 몇 분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